여기는 경기도. 하늘에서 보니 개발 중인 거대 도시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여기. 흙으로 패여 있는 부분은 동탄 2지구. 면적이 무려 2,400만 제곱미터. 옆에 동탄 1지구도 있는데 1지구의 면적은 900만 제곱미터. 동탄 1, 2를 합치면 3,300만 제곱미터가 넘는데 이건 서울시 송파구와 비슷한 면적. 동탄 1, 2를 합쳐 계획 인구는 41만. 그런데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인데 이미 4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성되면 45만 정도가 살 것 같은데 면적이 비슷한 송파구에는 현재 6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도시 하면 분당이나 일산을 떠올리고 이 도시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텐데 동탄과는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일산이 1570만 제곱미터, 그리고 분당이 1960만 제곱미터, 둘 다 2000만 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동탄은 그야말로 거대 신도시인 셈인데 이 거대 신도시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서해안 바닷가의 갯벌을 메운 곳, 바로 송도 국제도시. 면적은 무려 5,340만 제곱미터. 여기는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하면 계획 인구는 26만 5천 명. 이 드넓은 지역에 30만도 안 되는 인구, 믿겨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도시들의 면적과 인구를 비교해보면 송도 국제도시는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이건 1헥타르, 그러니까 만제곱미터당 인구 밀도. 참고로 서울시 송파구를 놓고 계산해보면 194.4. 신도시가 인구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아파트 대신 공원이나 자족시설을 더 많이 넣는다는 얘기. 49.6이란 이 숫자는 서울 접근성이라는 요소를 빼고 도시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송도가 여기 나열된 도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 지금은 도시가 건설 중이고 분양이 계속되기 때문에 송도의 아파트 가격이 제값을 받지 못하지만 이 도시가 완성되면 재평가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송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없을 유일무이한 명품 신도시가 된 것 같은데 송도처럼 멋지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송도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는 서울과 떨어진 거리가 비슷하다는 뜻. 바로 여기 지금은 갯벌인 상태. 얼추 봐도 송도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면적은 무려 5,560만 제곱미터. 이름하여 송산 그린시티. 그런데 계획 인구가 15만. 면적 대비 너무나 적은 인구수. 여기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개발하는 도시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이 땅의 미래 가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특권층이 될 수 있다는 점. 하여간 말이 안 되는 수치 같은데 이대로만 되면 대박입니다. 사실 여기는 계획만 세워놓고 수십 년간 잠자고 있는 땅. 이 얘기는 이 땅의 개발이 앞으로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건 송산 그린시티 홍보 영상.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송산 그린시티를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기사. 근데 2007년 거. 이 땅의 개발 역사는 무려 46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때는 1977년 반월 신도시가 생기고 반월 공단이 조성될 무렵. 송산 그린시티 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때도 바로 이 시기. 송산 그린시티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은 모두 공장. 공장 지붕이 파래서 지역 전체가 파랗게 보이는 건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건 서울에 있던 공장들을 여기로 집중 이전시켰기 때문. 반월 산업단지로 출발해 서쪽으로 공유수면과 염전을 매립해서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시와라는 말은 시흥과 화성의 머리끝자를 따온 말. 시야공단의 대부분 지역이 시흥시에 속합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화성시에 속하고 반월 신도시는 산업단지를 끼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6년 시로 승격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안산. 그러니까 안산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족 기능을 갖춘 대규모 신도시였던 셈. 반월공단은 지금은 안산 스마트 허브, 그리고 시화공단은 시흥시에 속하기 때문에 시흥 스마트 허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화성시 사이에 있는 바다는 시화호라고 불립니다. 시화호 밑에 있는 섬은 대부도. 시화호 왼쪽으로 시흥시부터 대부도까지 가늘게 나 있는 선은 시화방조제. 이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대부도는 육지와 연결되는데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대부도는 안산시에 속하게 됩니다. 시화방조제는 시화호를 담수호로 만들기 위해서 건설한 겁니다. 여기 있던 바닷물을 빼고 민물을 채워 주변에 있는 공업단지나 농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 원래의 계획. 하지만 이 계획은 시화호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포기. 결국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만들고 관문을 설치해서 해수를 유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화호 수질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
이 덕분에 사람들은 시아오 주변을 해양 레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바로 그러한 계획의 핵심. 송산 그린시티는 송도처럼 넓어서 한꺼번에 개발 못하고 차근차근 지역을 나눠서 개발할 것 같습니다. 동측, 서측, 그리고 남측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올 자리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테마파크가 될 예정. 가운데 남겨진 곳은 공룡한 화석이 발견된 곳인데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건 여기는 개발을 못한다는 뜻. 그래서 주변 개발이 완료되면 수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공룡 테마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화호라는 입지, 국제 테마파크, 공룡한 화석지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지역의 매력 포인트는 관광 레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멋진 도시까지 만들어지면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 그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는 바로 여기 동축지구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축지구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 행정구역상으로 한 개의 동을 이루고 있는데 동 이름은 새솔동. 이곳의 도시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는 송산 그린시티의 산책로, 그리고 뒤에 있는 아파트부터는 안산입니다. 송산과 안산 사이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강이 아니라 시화호. 운이 좋으면 팔뚝만한 물고기가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 아파트들. 시화호를 따라 아파트들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이어져 있죠. 이제 왼쪽부터 보이는 것은 공원. 그린시티라는 이름답게 여기에는 아파트 주위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물놀이 공원. 여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는 잔디 광장도 있습니다. 왼쪽은 단독주택. 띄엄띄엄 집을 짓고 있어서 1년 내내 공사 중인 곳. 아직 집을 짓지 않은 택지들이 많아서 도로는 트럭들의 주차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새솔동의 면적은 340만 제곱미터, 계획 인구는 2만 4천 명. 이때 인구 밀도는 70.6입니다. 이건 송산 그린시티 전체의 인구 밀도. 근데 여기는 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공룡할 화석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계산한 결과 35.7. 그래도 여전히 새솔동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얘기는 새솔동에 주택을 좀 더 넣었다는 의미. 그리고 그 얘기는 반대로 서측지구는 새솔동에 비해서 좀 더 여유로울 수 있다는 뜻. 사실 인구밀도 70.6은 매우 훌륭한 수치입니다. 나름 명품을 표방하고 도시를 만들어야 나올 수 있는 수치. 그리고 이런 차이는 아파트 용적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무려 400%. 여기에 무려 6,6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송산 그린시티 아파트 단지에는 8,060가구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140에서 147. 도로 쪽에 붙은 이 세 단지만 155입니다. 그야말로 여유로움 그 자체. 이건 단독도 마찬가지. 여기 보이는 이 필지들이 모두 단독입니다. 무려 800가구 가까이 되는데 그야말로 단독의 천국. 이건 점포 겸용, 그리고 이건 블록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립주택까지. 이 모든 저층 세대를 합하면 1807가구, 면적은 53만 제곱미터인데 거의 아파트 면적에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반이 단독으로 채워진 건데 이게 바로 새솔동의 매력 포인트. 멋지게 지어놓은 고급스러운 단독이 즐비한 곳. 이 동네의 단독들은 대지 면적이 100평에서 120평대. 서울에서 가까운 택지에 있는 단독들은 대부분 80평대. 그래서 이 동네 단독들은 좀 더 크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여기 단독이 꽉 차려면 한 5년은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옆에 있는 테마파크의 개장 시기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의 개장으로 인프라가 좋아질 때가 되면 이 동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단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 도시로서 대중에게 각인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솔동은 화성시에 속하지만 생활권은 안산. 안산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고 밑에 있는 화성은 도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안산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새솔동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곳. 송산 그린시티 건너편에 있는 이 땅은 아주 비싼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상업지역. 그래서 용적률을 400%나 뽑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아파트는 6,60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은 1,053채. 여기는 프루지오 679단지인데 3,8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새솔동엔 앞으로 9,900세대 정도가 살게 됩니다. 이쪽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 비어있는 땅, 그런데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곳, 그에게는 높은 업무 빌딩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이 땅을 멋지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관건. 첫째 인구, 둘째 교통. 주변 세대수를 다 합쳐보면 21,300가구 정도 됩니다. 인구로 따지면 5만에서 6만 정도. 이 정도면 주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 지역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지역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바로 교통. 바로 여기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이건 안산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노선.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 그래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통 목표는 2025년 4월.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이 지역의 빈 땅은 개발의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준주거지인 이 땅은 사동 89블럭, 2022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구 지정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이곳을 스마트시티 형태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32만 8천 제곱미터의 면적 중에서 7만 6천 제곱미터를 택지로 빼서 아파트나 테라스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기업 R&D 및 업무 지원 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주위로는 경기 테크노파크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습니다. 에리카 캠퍼스 내에 한참 털을 닦고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는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결정이 났습니다. 카카오가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불과 600m 이내. 기업이 들어오기 꽤 괜찮은 지역인데 여기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산시는 바로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와 함께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만약 지정에 성공하게 되면 이 지역 발전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세솔동에게는 축복, 관광 휴양도시 플러스 자족도시가 되는 겁니다. 세솔동과 세솔동 위에 있는 안산 지역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세솔동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안산과 연결되는 다리가 딱 하나라는 거. 이 얘기는 출퇴근 시간에 여기가 꽉 막히게 된다는 뜻. 나중에 여기에 다리를 하나 더 놓을 예정인데 유감스럽게도 이건 인도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재원이 부족해서 다리를 못 놓는 거겠지만 나중에 재원이 마련되더라도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로 다리 놓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애초에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똑같은 문제가 서측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측은 시야호 때문에 간격이 넓어서 긴 다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만큼 재원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하나 있는 다리는 고속도로용. 그래서 그 옆으로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일반 차량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서측지구가 완성되면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다리는 왕복 4차로, 그러니까 상행, 하행 각각 2차로라는 뜻인데 현재 동측에 있는 다리랑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도시가 완성되면 이 다리도 동측에 있는 다리와 마찬가지로 혼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 동측은 이제 거의 완성돼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동측에서 개선점을 찾고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한다면 좀 더 훌륭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개선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 동측 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용적률 155짜리 아파트들은 모두 층고 제한이 25층,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20층. 층고 제한이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층고를 다 채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솔동에는 20층 그리고 25층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솔동의 스카이라인이 단조로운 이유. 세솔동 아파트들은 최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낮기 때문에 낮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동강 간격이 그리 넓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층고 제한을 풀거나 조금 더 높여주면 더 살기 좋고 더 보기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층고 제한이 서측에도 적용될 예정.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세솔동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솔역. 사람들은 여기 있는 신안산선을 어떻게 해서든 세솔동까지 끌어오고 싶어 하죠. 세솔동이 여기 생긴다면 가장 유력한 장소는 바로 이곳. 여기가 중심 상업지이고 유동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다른 입장. 신안산선을 되도록 안산시 내에서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안산시는 이를 위한 비장의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오른쪽에 흙으로 파인 부분, 그러니까 공사 중인 아주 큰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 명소가 하나 세워질 것 같습니다. 바로 세계정원 경기 가든. 여긴 면적이 45만 제곱미터. 옛날 안산 시화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인데 1994년 안산시가 매립을 완료했고 지금은 여기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같은 대륙별 주요 컨텐츠와 결합한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 주변에는 이미 아주 커다란 습지공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볼거리 부족으로 방문객이 별로 없었는데 경기 가든이 생기고 나면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무려 618만 명. 일간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7,000명 수준. 경기 가든은 인구가 밀집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볼거리에 달렸습니다. 하여간 안산시는 이곳 주위로 신안산선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이 개발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결과로 새솔동은 주위에 볼거리가 많아지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는 겁니다.